자, 드디어 어겐스를 다녀왔어요. 6개월, 12개월 외국에서 막 먹고 싶은 한국 음식 꾹꾹 참으면서 하고 싶은 한국말 꾹꾹 참으면서 그 답답하고 그 불편한 그 홈스테이에서 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이제 좀 늘었어. 한국에 왔더니 이제 영어도 좀 되고 뭐 한국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할 외국인 친구도 생겼고 이제 자랑할 게 많아요. 성공한 것 같아. 그때가 딱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조금 성공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죠. 그런데 fast forward 6개월이 지나갔어요. 잠이 안 와. 이제는 뭐 외국인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되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입도 잘 안 떨어지고 옛날에 배웠던 표현들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빨리 이거 취업 면접 봐야 되는데 취업 면접 보면서 영어 면접 빨리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내 영어가 줄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는다. 네, 이런 분들한테 날리는 팩트 폭격입니다. 팩폭이에요. 내 영어 실력이 점점 줄어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뭔가 심각하게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어학연수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 설정을 너무 잘못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학연수의 목표는 이래야 된다. 얘가 비유를 든 거 있죠.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뭐죠? 여러분 손에 눈을 단단하게 꼭꼭꼭 눌러서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굴렸을 때 녹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 내가 굴린 눈이 내가 만든 그 코어라고 생각되는 덩어리가 땅바닥에 있는 눈을 점점점 흡수를 해서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게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어학연수를 끝내고 나서 이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비유였잖아요. 듣기는 참 좋은데 그게 가능해? 그런 게 뭐 측정 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펭귄 리더스 제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뭐 오늘 보면 뭐 31개를 뭐 정주행을 다 했다 이러신 분들 대단하신 분도 있던데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31개까지 다 들으셨다니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펭귄 리더스 시리즈를. 자, 펭귄 리더스는 그 스타터부터 시작해서 레벨 6까지 총 7개 레벨이 있어요. 총 7개 레벨이 있는데 레벨 6가 이제 마지막 그 레벨입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6레벨에 있는 펭귄 리더스 시리즈를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 즐긴다는 얘기는 설령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맥락으로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스스로 느끼면서 컨텐츠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컨텐츠를 즐기는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을 때의 목표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와서 영어 실력이 점점점 줄어서 잠이 오지 않아요가 아니고 이제는 혼자서 영어로 된 컨텐츠를 막 즐기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어 실력은 늘고 있어. 혼자서 설령 모르는 단어 그 레벨 6라는 건 펭귄 리더스 레벨 6라는 건 영어의 정점을 찍는다, 만렙을 찍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 아니고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컨텐츠는 영어로 된 컨텐츠는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표현이 나면 그냥 스크립트 보면 돼. 아니면 자막 켜놓고 보면서 내가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모르는 표현이 몇 개 나오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된다는 거예요. 뭐 영어 문법 강의를 다시 들어봐서 이렇게 한 데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라고 누군가에 물었을 때 그걸 듣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영어 콘텐츠를 막 즐기기만 하면 돼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서 자막 켜놓고 영화 보고 자막 끄고 보니까 저거 잘 안 들리는데 자막 켜볼까? 그랬더니 저기서 저런 표현을 저렇게 말했구나. 단어 찾아보고 이해하고 저거는 내 표현으로 만들어야지. 메모도 좀 해두고
이렇게 영어로 된 컨텐츠를 즐기면서 점점점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눈덩어리처럼 실력이 불어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영화 한 편 보고 난데 내가 그냥 영화 한 편 잘 봤다가 아니라 저런 것도 있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영어로 된 내 배경 지식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어 실력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점점점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장은 점점점 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영어 어학연수를 6개월을 다녀오든 12개월을 다녀오든 그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개월만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학연수 중에 내가 레벨 1부터 시작하든 2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레벨 6에 있는 컨텐츠를 내가 봤을 때 책을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봤을 때 그 책을 즐길 수 있는 단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공부한다는 것과 영어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 미드를 공부하겠다, 팝송으로 공부하겠다, 유튜브로 공부하겠다, 그 공부하겠다고 덤벼들 때의 자세와 그냥 컨텐츠를 소비하겠다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영어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미드로 공부를 하겠다, 지쳐 쓰러집니다. 하루에 30분, 2시간 이렇게 시간 설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 이상 하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건 공부예요.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매일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겠다라는 건 애초에 공부를 하겠다는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하다가 머리가 아픈데 유튜브나 좀 볼까? 심심한데? 그리고 봤는데 그게 영어로 된 컨텐츠야. 그 두 개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영어를 평생 공부하겠다는 사람, 평생 공부 못해요. 무슨 공부를 평생 해.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힘든데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컨텐츠를 소비하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머리 아플 때 시키는 정도로 영어로 된 컨텐츠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단어 한두 개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그래. 다음에 나도 저렇게 한번 써볼까?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 라고 쓰는 거예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러다가 그런 영어가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됩니다. 원어민들이 영어 배울 때 사전 다 뒤져보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거 보고, 사람이 쓴 거 보고 그냥 모방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맞아. 이런 뜻인가 봐.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냥 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원어민들이 영어를 자기들이 배웠듯이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단계가 그 정도 단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학연수를 가 있는 상태든 아니면 가기 전이든 서점에 가서 펭귄 리더스 시리즈를 이렇게 꺼내봐야 되겠죠? 봤는데 5를 봤는데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의 어학연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5를 봤더니 우와 이거는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단어 찾아봐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4로 내려가겠죠. 3으로 내려가고 2로 내려가고 이 정도는 그냥 단어만 좀 찾아보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의 시작 포인트는 레벨 2, 레벨 3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레벨 6까지. 물론 레벨 6까지 갔다가 또 난 리딩을 좀 많이 해서 토익 공부도 좀 하고 리딩을 워낙에 많이 해서 읽기는 좀 돼요. 그러면 읽은 걸 가지고 내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레벨 6에 되는 글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읽어서 상대방한테 요점을 얘기하든가 내가 읽었던 느낌을 얘기하든가 말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써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말하기 쓰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리딩은 접어두고 최대한 어학연수 가서 말하기와 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아니면 거기서 남아서 더 높은, 더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구해서 읽어보시든지 원문을 구해서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목표 설정 한 단계씩 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죠? 좀 막연했는데 나는 어학연수 갔다 와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없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를 제시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행동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예요? 네? 진짜 영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라고 했는데 이제 현실적인 목표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그게 설령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펭귄 리더스를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뒤져서 PDF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